잠깐, 오늘 아침에 혹시 뭔가 드셨나요? 몸에 좋다는 칡즙 한 봉지, 아니면 영양 가득하다는 견과류 한 줌, 혹은 건강을 위해 식후에 챙겨 드신 달달한 과일 한 접시.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건강을 위해 드신 그 음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응급실로 실려오는 60대 간염 환자들의 상당수가 술꾼도 아니고 불량식품을 즐겨 먹은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누구보다 건강에 신경 쓰고 박스째 건강즙을 시켜 먹고 과일을 열심히 챙겨 먹은 분들이 다 많다는 사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병원에 실려가고 보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오히려 간 수치가 폭등하고 몸보신한다고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간세포가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60대 간 건강의 역설입니다. 60대를 넘어서면 우리 몸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간의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는데 정작 아무 신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딱히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한가 싶고 예전보다 기운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건강즙을 찾게 되고 과일을 더 챙겨 먹게 되고 오래된 견과류 봉지를 또 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오늘 이 영상에서 완전히 끊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3가지를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의외의 음식들이 왜 간을 망가뜨리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둘째,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60대 전용 간 건강 식사법을 마스터하시게 됩니다. 셋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생활 습관 하나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꼭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누르셨나요? 오늘 영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끝까지 보시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당장 공유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 마음이 드시기 전에 미리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자, 그럼 진짜 시작합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왜 하필 60대냐는 겁니다.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30대는 멀쩡한데 60대는 응급실에 실려가느냐? 왜 젊었을 때는 술을 마셔도 간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술도 안 마시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 있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종합화학 공장입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화학 반응이 5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의 영양소를 가공하고 독소를 해독하고 혈액을 정화하고 소화를 돕는 담즙을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 물질을 생산합니다. 이 모든 걸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혼자서 해냅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간은 전체 기능의 70에서 80%가 망가져도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피곤한가 싶고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얼굴이 약간 누런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고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간의 침묵이 더욱 위험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에 공급되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60대 이상의 간 혈류량은 약 4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류량이 줄어든다는 건 간에 영양이 덜 공급되고 독소가 더 느리게 해독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간세포 자체가 노화됩니다. 젊은 간세포는 손상을 받아도 빠르게 재생됩니다. 하지만 60대의 간세포는 재생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한번 죽은 세포가 회복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독소가 들어옵니다. 간이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60대 이상은 대부분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수면제, 소화제. 이 약들이 모두 간을 통해 대사됩니다. 간은 이미 약을 처리하느라 바쁜데 거기에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까지 밀려 들어오면 간은 그야말로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 한계점을 의학에서는 간 예비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있는데 젊었을 때는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독소나 과부하는 거뜬히 처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예비력이 줄어들어서
60대가 되면 조금만 무리를 해도 간이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명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간에 귀가 없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간암 발생률 통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50대에서 70대 사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60대의 간암 발생률은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간암의 상당수가 알코올성 간염이나 바이러스성 간염이 아닌 만성적인 간 손상과 지방간에서 비롯됩니다. 즉, 술도 안 마시고 바이러스에도 감염되지 않았는데 간암이 생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것들을 너무 열심히 먹은 것입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60대의 간이 왜 이토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지, 왜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안 되는지, 이제 이 이유를 머릿속에 단단히 새기셨다면 다음 챕터를 보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특히 두 번째 음식은 거의 모든 시니어분들이 매일 드시는 그것인데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절대 영상 끄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혹은 여러분 본인이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건강즙 한 봉지씩 챙겨 드시고 식후에 과일 한 접시는 빠짐없이 드시고 건강에 좋다는 견과류는 항상 식탁 위에 올려두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피로는 더 쌓이고 병원에 가면 간 수치가 올라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 분들, 그분들에게 오늘 이 챕터는 인생이 바뀌는 10분이 될 겁니다. 각각의 음식이 왜 60대의 간을 망가뜨리는지 그 과학적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범, 고농축 건강즙의 배신. 칡즙, 헛개나무즙, 노니즙, 여주즙, 민들레즙.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질 것 같죠? 박스째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침마다 꺼내서 한 봉지씩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간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식물에는 원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물질이 있습니다. 이걸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데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고농도로 추출해서 매일 두세 번씩 들이붓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방어 물질이 오히려 간 독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식물성 간독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헛개나무에는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당한 양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고농축즙으로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급성 독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 보고가 다수 존재합니다. 노니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니에는 안트라키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과다 섭취될 경우 간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이 건강즙을 함께 마시면 간에서의 약물 대사가 방해받습니다. 혈압약이나 혈액순환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특정 즙과 함께 복용하면 약의 효과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약물-식물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60대에서 가장 위험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이미 간의 예비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 건강즙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드시는 것을 멈추고 내과 선생님과 상담해보세요. 두 번째 주범, 과일의 역습, 과당의 함정.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아니, 과일이 몸에 안 좋다고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습니다. 과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형태입니다. 과일 속에 든 당분을 과당이라고 합니다. 이 과당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근육, 뇌, 심장 어디서든 씁니다. 하지만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100% 간이 처리해야 합니다. 60대가 되면 근육량이 젊었을 때에 비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당분 소모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밥 먹고 나서 사과 한 개, 배 한 조각, 포도 한 송이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과당이 모두 간으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간은 그 과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시킵니다. 이게 바로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 이 순서를 의학에서는 간의 4단계 파괴 경로라고 합니다. 그 출발점이 과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당분이 몇 배로 농축됩니다. 건포도 한 줌은 포도를 한 송이 이상 먹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시판 과일 주스입니다. 착즙 과정에서 섬유질이 제거되고 여기에 추가 당분까지 들어가면 그야말로 간에 당분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아예 먹으면 안 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세 번째 주범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건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주범, 변질된 견과류와 쌀의 공포.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건 좀 소름 돋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집에 견과류 있으시죠? 식탁 위에 올려둔 호두, 아몬드, 땅콩. 그게 얼마나 됐나요? 한 달, 두 달? 혹시 쩐내 나는 것 같아도 그냥 먹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쌀통의 쌀은요? 오래된 쌀에서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날 때 그냥 씻어서 드시진 않나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담배보다 발암성이 강하고 특히 간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독소는 씻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끓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오염된 식품은 어떤 방법으로 조리해도 독소가 남습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산화와 곰팡이에 매우 취약합니다. 개봉 후 실온에 오래 두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아플라톡신이 생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습기가 있는 환경의 쌀통에 오래 보관된 쌀에서는 곰팡이가 피지 않아 보여도 독소가 이미 있을 수 있습니다. 60대에 약해진 간세포에 이 독소가 꾸준히 들어가면 간세포 DNA가 변형되면서 간암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밟게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비싼 견과류라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건강보다 비싼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주범을 모두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냐고요? 먹으면 안 되는 것만 알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간을 직접적으로 살리는 60대 맞춤 식사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런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서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나올 내용은 진짜로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정보거든요. 구독하시고 나중에 다시 찾아보실 수 있게 해두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60대 간을 살리는 식사법의 핵심은 딱 두 글자입니다. 단순, 복잡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복잡하게 드셨던 게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원칙집 말고 씹어 먹어라. 건강즙을 당장 끊으셨다면 그 자리를 뭐로 채울지 막막하실 겁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생채소를 씹어 먹는 것입니다. 채소를 즙으로 갈아서 먹는 것과 씹어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씹는 과정에서 섬유질이 살아있고 이 섬유질이 장 안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즙으로 갈면 섬유질이 파괴되거나 줄어들고 당분은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간의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60대에게 좋은 채소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간의 해독 효소를 직접 활성화시킵니다. 간이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데쳐서 된장에 찍어 드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트도 좋습니다. 비트에는 베타인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세포 속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간이 걱정되신다면 비트를 생으로 얇게 썰어서 드셔보세요. 또한 민들레 잎은 즙이 아닌 나물 형태로 쑥갓, 깻잎 같은 향채소들도 간에 좋은 쓴맛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단백질을 반드시 챙겨라.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간세포를 재생하고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 자체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손상된 간세포를 새로 만들려면 재료인 단백질이 있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간은 자기 자신을 고치지 못합니다. 60대에게 좋은 단백질 식품은 이렇습니다.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 두부와 콩류, 그리고 달걀입니다. 달걀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달걀 속 콜린 CHOLINE라는 성분은 간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하루에 달걀 한두 개는
오히려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 고기는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굽거나 튀기면 지방이 산화되면서 간에 부담을 줍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간이 받는 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세 번째, 원칙 블랙커피의 마법. 이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커피가 간에 좋습니다. 정확히는 설탕과 크림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가 간에 좋습니다. 현재까지 수행된 수십 건의 임상 연구에서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의 블랙커피는 간 섬유화를 억제하고 간염 수치를 낮추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과 카페인이 간의 항염 작용을 돕는 것입니다. 물론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위장 장애가 있는 분, 수면 장애가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라면 아침 식후 블랙커피 한 잔은 오히려 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입니다. 네 번째 원칙, 과일은 끊지 말고 줄여라. 아까 과당이 간에 안 좋다고 했더니 혹시 과일을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거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하루에 과일은 주먹 하나 크기 한 가지만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식사와 식사 사이, 즉 공복에 드세요. 식후에 드시면 이미 당분이 들어온 상태에서 추가로 과당이 들어오니 간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면 공복에 적당량을 드시면 과당이 에너지로 쓰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당도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블루베리, 딸기, 자몽 같은 과일은 과당 함량이 낮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간세포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포도, 망고, 바나나는 당도가 높기 때문에 60대에게는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원칙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식사만 바꾼다고 간이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식사법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식사법도 중요하고 나쁜 음식을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생활 습관 하나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간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수면입니다. 에이, 수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 생각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간은 낮에는 주로 해독과 대사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활동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이 세포 재생과 자가 복구를 하는 시간은 밤, 특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이 시간은 간경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대의학도 이 시간대의 수면이 간 건강에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많은 분들이 수면 장애를 겪고 계십니다. 잠이 일찍 깨고 깊이 못 자고 새벽에 몇 번씩 깨고 이 수면 장애가 반복되면 간이 자가 복구를 할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낮 동안 받은 손상을 밤에 복구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간의 회복력이 점점 떨어지고 결국 만성간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60대의 수면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세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소화되는 동안 간은 대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취침 직전에 식사를 하면 간이 쉬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 일해야 합니다. 둘째, 취침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의 질을 낮춥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셋째,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간의 회복 시계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11시, 내일은 1시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간의 회복 리듬이 깨집니다. 되도록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생활 습관은 걷기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헬스장에 가야 하고 전문 운동복이 있어야 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간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간의 지방을 분해하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걷는 동안 근육이 당분을 소모하면서 간으로 가는 과당의 부담이 줄어들고 체내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면서 지방간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를 12주 실천하게 했더니 간 지방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 먹고 나서
혹은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 딱 30분만 걸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처음엔 20분도 좋고 천천히 걷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드세요. 간은 해독을 할 때 물을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독소를 배출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60대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최소 1.5리터, 작은 페트병으로 약 3병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대의 간은 이미 30% 이상 기능이 떨어져 있고 예비력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고농축 건강즙, 과도한 과일 섭취, 변질된 견과류와 곡물은 소리 없이 간을 망가뜨립니다. 반면 생채소를 씹어 먹고 양질의 단백질을 챙기고 블랙커피 한 잔을 즐기고 충분한 수면과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하면 간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간은 기적의 장기입니다. 다른 장기와 달리 간은 손상을 받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당장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면 간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지금 건강을 걱정하시는 소중한 부모님, 친구분,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그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10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전문 작가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보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